아까도 조금 이렇게 다뤘던 이야기인데요.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. 뭐냐면 일감을 몰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겁니다.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에 권유를 듣고 유재일 유튜버의 동영상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, 국산화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강된 설명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왜 떨어지냐면요, 간단해요. 국산화를 하게 된다. 국산화를 하는데 보통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국산화를 하죠.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족속들인데 강소기업을 자기들이 키워줍니까? 자기들이 다 헤쳐먹지. 그래갖고 뭐 자기 뭐냐 현대차라 그러면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쪽에다가 다 자회사로 해갖고 부품 만들고 뭐 하고 합니다. 부품 공급하고 하는데, 그럴 경우에는 보면 이제 만약에 더 좋은 품질, 더 싸고 더 좋은 품질이 자기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해도 자회사를 선택했을 때 자기한테 남는 수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. 왜냐면 원래 100 정도 들어가는 건데 내가 자회사를 쓰면 100%다 매출액의 그 자회사의 이익, 그 다음에 모기업의 완제품의 이익까지 다 합쳤을 때 결국에는 자기 이익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.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갖고 모기업이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. 근데 사실 제품이라고 하는 건 좋아야 팔리는 거거든요. 지금 일제 불매 운동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게 일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뭐 대체 상품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, 야 도저히 못 써, 뭐 이런 정도의 상품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재 상에선 사람들이 그런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. 만약에 그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, 뭐 현기차를 탔는데 안전벨트가 없어 자해,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쳐봐. 그런데 일제차에는 있는 거야. 일본 제품에는 있어요. 일본 제품에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하려면 일본 제품을 사야 되는 거잖아. 그런 현저한 차이는 없다는 거죠. 달릴 거 다 달렸고 있을 거 다 있고 기왕이면 다목칭하라고 뭐 국산 사용하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압박이 덜하다는 거죠, 품질에 대한.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싸움은 품질에서 합니다. 근데 이제 품질이 보통 우리가 품질을 이야기하면 QCD라 그래가지고 퀄리티, 그 다음에 코스트, 그 다음 딜리버리 해가지고 이 자체의 기능을 얼마나 만족하는가, 그게 퀄리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는 가격이 얼마나, 가성비가 얼마나 좋으나 뭐 이거고, 딜리버리는 이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. 이 QCD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은 가치입니다. 가치. 어떤 가치를 보고서 살 것이냐, 밸류가 되겠죠. 그러니까 QCD 플러스 국산이라는 가치가 들어간 게 QCD 플러스 일본 제품이라고 한 가치가 들어간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먹히면서 들어가고 뭐 일제 사기가 꺼려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가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갖고 간다. 뭐 그렇게 본다면 저도 그 정도 선에서 그 불매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살 사람은 사겠지. 그리고 사는 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,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품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산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엔 품질이 싸우는 그 가장 큰 무기가 돼요. QCD 플러스 가치. 근데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뭐가 떨어지냐면 Q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. 코스트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가 효율성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거의 뭐 그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. 수의 계약이라고 해서 자기만 입찰하고 자기만 경쟁을 안 하잖아요.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을 안 하니까, 자기가 입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다른 업체보다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.
그러면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 공정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, 이제 그런 부품들을 계속 써오다 보면 다른 데서는 다른 데랑 경쟁을 하느라 저 더 좋은 거, 더 혁신적인 것들을 내놓으려고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? 그리고 완제품의 경쟁력도 같이 떨어지겠죠. 결국엔 일감을 몰아준다라고 하는 게, 일감을 몰아줘서 그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이 착실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, 그게 아니면은 꽤 힘들 거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. 인류학적이라 그래야 되구나.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, 총균세라는 책이 그렇습니다. 총균세가 한 600페이지 이만한 책인데, 그 책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경쟁입니다.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경쟁이 존재하는 곳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. 그게 전부예요. 사실 제가 좌파 쪽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만, 정의당 당원이고,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파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. 좌파는 모두 행복한 세상 뭐 이런 걸 바라는 게 좌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. 중요한 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좌파든 우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, 우파가 이야기하는 경쟁은요, 기회의 경쟁, 기회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출발선상에 같이 세워준다는 거지. 근데 출발선상서부터 뭘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림 잘 표현한 그림 있잖아요. 아버지 어머니의 스포츠카 위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우마차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태우고 출발하는 사람, 출발선상에 갔다고 해서 그게 평등하냐라는 거거든요. 좌파와 우파의 사실 가장 큰 차이는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부터 공정하다라고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공학도기도 하고,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선천적인 거잖아요. 근데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, 자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 같진 않다. 있는 놈이 훨씬 유리한 거니까. 없는 사람은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, 유전자 재능, 유전자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되게 메카니컬하니까, 그런 뭐 재능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, 이런 더 좋은 태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묻힐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는가.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나. 그 좁은 인재풀 속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많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억, 15억, 몇 억인지도 모를 만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왜 축구 선수가 그렇게 없을까? 경쟁이 공정하지 않아서가 아닐까. 뭐 거기는 일단 공산당 간부면 끝이잖아. 그죠?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13억 중국의 인구가 다들 축구를 진짜 더럽게 못하는 유전자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,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줄이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기업의 재벌의 승계 과정 잘 봐야 돼요. 저희가 좀 잘 보고, 이게 과연 지주회사제 자체가 악마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법제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.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법안을 심사하고 그러는데 누가 해요? 이제 민주당, 자한당 둘이 하죠. 심상정은 잘라냈잖아요. 그럼 이제 법을 또 어떻게 뜯고 뽑고 구워 삼을지 또 두고 봐야지 뭐.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합니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.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런 의미에서 총 3편을 찍은 건데 잘 이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사실 편집을 해서 올리면 제일 좋은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. 애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. 일단 그렇습니다. 뭐 뉴스를 보면 아이템이 계속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만 하는 거에 불과하긴 합니다만, 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댓글창 같은 데다가 한번
얘기를 할 거고요.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올리거든요.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 와서 댓글 안 봐요. 구독 뭐 10명도 안 되는 구독에서 댓글을 왜 봅니까? 시간 아깝게. 페이스북은 늘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.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